사실은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행태가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현재 지도부가 하는 행태가 좀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당 밖에 있는 세력과 할 때는 당이 주도해서 그렇죠. 후보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리고 당 후보를 아무래도 밀어주는 게 맞아요. 예.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든. 예. 근데 선대위를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뭐 되게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뭐냐면 이번에 어찌됐든 자기가 그 치열한 경선 끝에 이제 1등 후보로 당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컨벤션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선대위를 띄우고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차원에서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가지고 앞으로 단일화 협상 과정이나 실제 단일화의 결과에서도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게 너무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정당이면. 예. 그 정당이 당원과 그 정당의 경선 과정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한 이른바 여론조사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의 뜻은 어찌됐든 그 정확하게 계량화돼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무작정 깔아뭉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최소한 다 해봤는데 예. 결과적으로 당 밖에 있는 사람이 됐다. 예. 그럼 거기로 이제 뭉치자고 어쩔 수 하면, 없이. 예, 뭉치자고 하면 그거는 이제 납득이 되는데 애초에 이제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선대위도 구성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선거운동도 못하게 없이, 하고,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는 뭐냐, 예, 돈을 몇 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의 이제 단일화를 위한 선거 캠페인, 경선 캠페인 이거조차 못하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박형광 기자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전례도 있고 그다음에 명문 규정이 너무 명확해요. 국민의힘. 예, 그냥 당무선권에 대한 규정이 너무 명확해서 사무총장을 거부할 아무 그 명분이 없고 근거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그 후보가 정식으로 인사 발령을 내면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제 스스로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 캠페인에 제일 재밌는 게 위장 취업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각 캠프마다 다 위장 취업자들이 있어 한 명씩. 네. 그래가지고 이거 한덕수를 합쳐야 되는데 김문수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안 맞겠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얼마나 웃기냐 콩가루인 게 아니 자당에서 막 돈 들여 뭐 TV 다 그거 방송국들 섭외해가지고 TV 토론을 해 물론 하면서 욕도 바퀴벌레 때문에 욕도 바가지로 먹었지만 선거도 하고 막 뭐 보도 그렇게 다 해놓고 돈 쓰고 힘 쓰고 노력해가지고 자 후보는 한덕수로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한덕수 이제 후보라고 해야 돼요. 예비 후보라고 해야 돼요. 예비 후보인가요? 네. 한덕수 예비 후보가 그러면 기회가 없었네. 참여의 기회가 없었네.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프리라이딩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이런 경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들하고 치열하게 경합하는 거 이거 패스하고 나중에 1등하는 후보하고 부전승합계잖아요. 그렇죠. 부전승할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나의 목표는 부전승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부전승에 심지어 지금은 무투표 당선이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이런 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근데 물론 지금 봤을 때는 어떤 거대한 음모가 있어서 이재명을 날리고 본인들이 무혈 입성하겠다라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걸 제외하고 이재명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못 이기거든요. 못 이기는 선거인데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하느냐. 이거는 그냥 다음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천을 가져가겠다.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천권 관련한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 자리를 가져가려고 했던 거고 그 윤석열, 이준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당권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부딪혔던 거예요. 지금도 같은 내용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쪽에서 한덕수 후보를 미는 그 태도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을 안 하려고 아주 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보호가 안 됩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84조로 보호해 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내란죄니까. 내란죄니까.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이 당선돼도 당선 무효야? 아니 그 수사해 가지고 기소하면 처벌됩니다. 그럼 저기 이제
뭐 저기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면 직이 날아가죠.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위험한 행동을 아니, 감행을 언제까지 대통령이 중간에 중도에서 임기 중에 퇴임하는 이 역사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한덕수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돼도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야당이 제대로 투쟁해가지고 특검을 관철을 낸다면 한덕수 후보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아니 그리고 뭐 우리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아니 이를테면 한덕수 후보가 압도적이야. 그래서 나 말고 한덕수가 나갔을 때 이재명을 꺾을 수 있어. 그러면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당연히 후보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나 나나 피장파장이야.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겨요, 두 누가. 사람이 네, 예,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네. 도끼 객낀인데 이거 왜 비키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급해졌어요. 한덕수 후보가 오늘 관훈클럽 토론을 하는데요. 단일화는 11일까지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일 마지막 기한이니까 그렇죠. 어떤 것도 내가 하겠다. 급해졌어. 스텝을 급하게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김문수 1박 2일로 대구 왔죠 대구. 영남을 가버렸어요. 1박 2일 안 만나. 내가 왜? 내가 왜? 대구로 갈 판이네. 지금 한덕수 후보가 점심 먹고 대구로 갈 판이에요. 점심을 이낙연 전 총리하고 한다는데 대구로 쫓아가서 지금 단일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이제 역전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또 봐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이준석이 도망갔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당시 당대표였는데 당무를 내려놓고 도망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가출 사건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막 쫓아다니면서 울산 가서 울산에서 회동해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불러들이고 하면서 서로 화해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드라마처럼 하면서 뭐 이게 부정 이슈긴 하지만 모든 그 뉴스를 다 빨아먹으면서 그때 효과가 컸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실제로. 네, 네. 그거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예, 지금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절대. 아. 예. 그 캠프 이 꽃꽃 김문수라는 게 캠프에서 별명이거든요. 꼿꼿하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캠프에서는 그 당시에 그때 대정부 질문할 때 일어나서 다 사과하라 그랬는데 네. 김문수 후보만 사과하지 않았다. 그거를 이제 본인들의 지지층에 어필하려고 이렇게 별명도 지은 거긴 하는데 네. 어쨌든 절대 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끝까지 간다. 예. 당장 공보물 발송하는데 네. 우편 비용만 25억 정도 들어갔다 해요. 25억이요. 네, 우편 비용만. 어제 사진은 각자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파주에서 네.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는 강남에서 찍었는데 네. 비용은 한덕수는 개인 사비 쓰고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당비 썼더라고요. 예. 돈.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이거는 우편 비용을 얘기하는 우편 거고 비용. 그거 예. 말고 이제 안에 어쨌든 얼마나 공보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그러면 비용도. 그 디자인 비용에다가 그 매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수십억입니다 또. 근데 전 국민한테 다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이걸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 아마 적어도 40억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적어도. 예. 그럼 일단 100억은 좀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최소한. 개인 비용으로 하면 아마 예. 파산날 할 수도 있어요. 큰일 났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은 급하구나. 11일 그래, 전 맞습니다. 여차하면 후보 등록 전에 빨리 사퇴해 버려야 되니까.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쵸. 빨리 돈 그 전에 쓰기 전에 빨리 사퇴해야 되고 예. 지금 그래서 듣기로는 예. 한덕수 캠프가 굉장히 신경질적이라는 겁니다. 한덕수 캠프가. 예. 왜냐하면 어쨌든 계속 돈이 들어가고 이게 뭐 물론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월급을 주지는 않지만 네. 그 임대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보물 제작 비용 뭐 네. 이런 짜잘한 돈이 다 사비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태다. 예. 그래서 그래서 한덕수 캠프에서는 김문수 사기꾼 뭐 이제 이런 아니,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걸 한덕수 후보가 초래한 거예요. 예. 아니 본인이 직접 그러면 진작에 나와가지고 경선에 참여했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경선에 참여 안 하고 프리라이딩 하려다가 결국에는 원칙대로 누군가가 원칙을 고수하면 네. 그에 대해서 본인이 감당해야죠. 네. 이제 와서 의심되는 건 좀 그런 겁니다. 야 우리가 대법원 해가지고 이재명 날려줄게. 너가 들어와서 먹어. 그리고 김문수 우리가 설득해줄게. 자 그러면 되겠지? 자 나와. 원래 한덕수 후보가 안 나오려고 했거든요. 네. 원래는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했었어요. 나오기
싫다고. 예, 예. 그리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때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좀 기류가 막판에 좀 바뀌었어요. 네. 나오는 걸로. 예. 그러니까 그런 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지금 와서는 좀 그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